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인천공항을 판다고 합니다. 소위 공기업 선진화 계획인데요. 인천공항은 영업이익률이 50%에 가깝고 1조 매출인데도 직원은 1000명이 안 되고 세계공항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는 곳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공항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곳을 판다면 선진화라는 건 핑계죠. 그건 국가를 자신들의 수익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시사 장악 퀴즈입니다. 네, 세계 최저가 시사 평론가 김용민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혼자만 오프닝을 해. 뭐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맨날 나도 좀 합시다 좀. 두 개예요, 두 개. 자, 준비한 그 오프닝입니다. 천안함 유족들 소 돼지처럼 울부짖는다.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조현오 씨가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유족을 욕되게 한 그 죄를 두고 청와대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느껴집니다. 네, 국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다. 자, 오늘 두 여인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왜 여기 출연하셨냐? 심심해서. 평상시에 저희 뉴욕타임스를 쭉 시청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사에 큰 관심 있는 분들도 아니고. 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각자. 저는 모여대에 다니고 있는 이모양입니다. 모자가 많이 나와요? 네. 네, 저도 모여대에 다니고 있는 정모양입니다. 정모양. 두 분이 같은 과에, 같은 학교에, 네. 친구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네. 네. 이런 게 있다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네. 김현민 씨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마음 편하네. 김어준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요. 뉴욕타임즈를 본 적도 없고, 한겨레 신문 혹시 보십니까? 한겨레 신문이라는 신문이 대한민국에 있는 건 아세요? 그건 알죠. 근데 읽지는 않죠? 네. 심심해서 나오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들어가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왜 싫어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싫어하셔서. 할아버지가 개념이, TV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시는 장면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주로 이렇게 던지는 멘트들이 있잖아요, 뭐. 좋아요. 아주 분위기 좋네. 할아버지가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했다면 그 소리를 하신다. 예. 그래서 영향을 좀 받으셨군요.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미국산 소고기? 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친구분. 예? 아니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좀 따뜻한 사람을 좀. 따뜻한 우리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뭐예요? 그 농수산시장 가가지고 목도리도 달아주고 얼마나 따뜻한데. 떡볶이도 먹고. 그렇지. 오뎅은 없습니다. 따뜻한 오뎅 같은 거 많이 먹던데. 그 혀도 자주 내무시고 체온조절을 하고. 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어쨌든 두 분 다 시사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또 역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심심해서 나온 뉴욕타임즈.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하기 힘들어요. 네. 과연 퀴즈로 맞출 것인가. 오늘 문제가 조금 우리 고급 단계의 문제를 항상 내는데 어차피 뭐 관계없으니까 다 객관시키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찍는 게 좋습니다. 선물은 많으니까. 선물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세상에서 제일 맛좋고 건강에도 좋은 아트 피자, 라피자와 파스타 무료 쿠폰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히딩크, 유재석 그들은 왜 인기가 있을까? 특출한 인기의 이유를 전격 분석한 책 매력 DNA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시아 10개 나라의 근대 미술 명화들을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회 아시아 리얼리즘 티켓도 준비되어 있고 인사이트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 당신을 위해 매혹적인 독서가 마녀의 아주 특별한 처방전이다. 마녀의 독서 처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주류지향적인 삶을 욕망한 한 집안의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내밀하게 그린 개몽영화의 시사회 초대권 9월 16일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2010 모스크바 영화제, 2009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도 쓰는 머니북,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북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008년 이전엔 몰랐다. 아니 2007년 이전에 몰랐다. 그러다가 2006년 5월 이전엔 모르던 사람이라고 수차례 말을 바꿨는데 2006년 2월에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온 것입니다. 한편 네모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누가 내 아내를 울렸나? 2번 꽃과 똥의 경영 철학. 3번 죄송합니다. 4번 짐승처럼 울면 국격이 떨어진다. 5번 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간다. 이 퀴즈 풀기 전에 우선 김태호 내정자가 아니라 이젠 전 지사. 전 지사밖에 없죠. 전 지사죠. 네, 예. 타이틀이. 김태호 전 지사는 아십니까? 두 분? 아니 사실 몰라도 돼. 뭐 어차피 이제 뭐 잊혀질 인물인데 뭐. 이분이 총리 후보였다는 건 아시죠? 네, 이분은 몰라. 그것도. 하여튼 뭐 번호를 한번 찍어봅시다. 네. 자. 5번. 5번? 아닙니다. 3번. 3번? 1번? 전 4번. 4번. 하긴 책 제목을 꽃과 똥의 경영 철학이라고 했을 것이냐. 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예. 찍을 때 제외한 이거였어요. 제목이 꽃과 똥의 경영 철학인데 우리 김태호 지사가 똥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 자, 누가 내 아내를 울렸나? 이 책 제목. 이거는 책 제목은 없죠. 근데 김태호 지사가 청문회 때 막 뭐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서 울었다 통통 붓고 우리 아내 울린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예. 저 김신조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 장관 또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너무나 말하자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반복했던 거예요. 김태호 후보자가 12번 했고 신재민 후보자가 14번 했고 조현호 후보자가 27번 했다. 27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보다 더 웃긴 건 그걸 세는 사람이 더 웃겨요. 제 스타일입니다. 예. 그런 분들. 중앙일보 기자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세봤어요. 속기록 보고. 예. 자, 그리고 짐승처럼 울면 국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조현호 경찰청장이 했었다는. 예. 김태호 그 서지사의 낭만권은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이 청와대를 이긴 거나 네. 혹은 여론이 청와대를 이긴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이긴 거예요. 한나라당의 주류들이 사실 예전 같으면은 뭐 한나라당에서 뭐 의원총회 같은 거라도 하려고 치면 사실은 이제 바람잡이들이 나와서 네. 그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바람 잡아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한나라당의 주류들이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이걸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러고 싶어도 일단 복종하는 신용이라도 무서워서 했는데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렇죠. 이제는 자기 다음 총선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제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내 앞가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당이 청을 이긴 겁니다.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의 주류가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임덕은 한나라당 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한나라당이 흔들리면은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도 하면서 또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당입니다. MB가 뭐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족이 될 만한 역할을 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온다. 아, 대통령 그거 아니에요. 그건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러면 앞으로 MB가 할 일이 없습니다. 레임덕이 사실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친이 흔히 말하는 친이명박. 친이 주류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정치적 동지들을 보면 그분들의 관계는 사실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지금도 사실은 참여당을 만들기도 하고 잊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리도 있지만 인간적 결속도 대단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만 그때서야 충성하지.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이. 그 순간 바로 등 돌리고 칼 꽂죠. 자, 어쨌든 피자로 두 분 격렬하겠습니다. 피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도 못 맞춘데 피자를 줍니다. 다들 했죠, 오늘. 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 신재민 씨는 과거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썼던 칼럼으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설득과 협상이 통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에 승복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2번, 야당이 반대하는 한 대통령은 함부로 고위직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3번, 개각 때마다 의혹이 쏟아진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나? 4번, 부동산 투기를 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도덕성이 의문시된다. 5번, 우리 딸은 모두 왕따였다. 생각 같아서는 위장전입이라도 하고 싶었다. 자, 이번에도 낙마한 장관 후보 이야기인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네, 이분도 역시 모르죠. 네, 이분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되는데 뭐 김태호, 신재민 잊어도 돼. 네,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사라질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알죠. 현 장관. 이 유인촌 장관에 대한 배우 유인촌 말고 장관 유인촌에 대한 인사가 어때요? 별로. 자, 그러면은 이 모양. 유인촌 현 장관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않는다. 싫어하진 않지만. 싫어하진 않는다. 만약에 유인촌 장관이 지금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가 레이건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찍어줄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왜? 전에 김연아 선수? 그 포옹한 거 네티즌이 뭐라고 했다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그릇이 안 되시네. 그릇이 안 된다. 현명 나왔어요. 그릇이 안 돼. 시사 몰라도 돼. 그릇 안 된다는 걸 알잖아 벌써. 시사 몰라도 돼. 제대로 보신 것 같네. 예. 네. 신재민 장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양반이 한국일보 정치부장하고 조선일보 건너와서는 주간조선 편집장을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썼던 칼럼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여기 다 그렇습니다. 설득과 협상이 통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승복하고 딴 사람으로 골라라. 야당이 반대하는 한 대통령 함부로 임명하지 마라. 그리고 개각 때마다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청와대 도대체 뭐하냐. 예. 부동산 투기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도덕성 의문시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자기 얘기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 자기가 장관이 될 줄 몰랐거든 그때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의 주류 엘리트들이 딱 이래요. 원래 이 우리나라 주류 엘리트들이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네. 왜냐?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양반이 이거 쓸 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야당이 반대하는 한 뭐 대통령은 함부로 고위직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장상 후보자에 대해서 쓴 건데 그때 본인은 이미 4번째 위장 전입을 하던 때였습니다. 장상 씨가 그 위장 전입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낙마했는데 4번째 위장 전입하면서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 자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해서 딸 3명 모두 왕따였다. 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장관하고 싶나? 위장 전입의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댄 거예요. 위장 전입한 이유는 우리 딸 모두 다 왕따였기 때문에 딴 데 보낼 수밖에 없다. 아니 아버지 본인이 왕따였는데 아버지가
이게 왕따든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 왕따예요. 뭐 이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도 청문회 나와가지고 왜 이장전이었어? 우리 딸이 왕따라서 이게 뭐야 이게? 셋 다 왕따예요. 그래놓고도 떨어졌다는 거. 예. 낙마했다는 거. 이거 딸만 왕따 됐어. 딸 셋만. 해가 망신이지 이런 게. 이야, 한마디로 정말 얘기해서. 딸 안타깝습니다. 네, 따님들. 그 둘째 딸 이야기라는 칼럼을 이제 2002년 3월에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학원에 좋은 반에 들여보내려고 과외시키는 부모도 있다 이렇게 꼬집은 다음에 나도 언제까지 둘째 딸을 학원에 안 보내는 만용을 부려야 할지 모르겠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문장이 안 돼요. 문장이 일단. 거기서 왜 만용이 나와? 예, 네. 예. 어쨌든 이 사람은 떨어져서 잘 사라졌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복귀는 힘들다고 보고. 아유 정에 나오면은 네. 낙인이 박혀가지고 그리고 차관에서 장관으로 이제 승진만 남았었는데 자기 네. 갈 길은 이제 네.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디 공기업 낙하산 이런 거 공직은 가야 되는데. 물론이고 또 저 정치인 되기가 쉽지 않죠. 임명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선출직은 어렵다 이런 얘기고. 예. 어떤 분 같은 경우에 그 자제분이 그 하여튼 좀 남성으로서 드러내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렸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떤 뭐 추궁이 좀 있었어요 인사청문회 때. 근데 그 아버지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때 일인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왕따였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미 풍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말로써 그렇게 딸을 보호해주지 않는 아버지 이게 0점짜리입니다. 이 사람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됩니다. 예. 깨끗하게 스킵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네. 어때요? 지금 저 개강을 했는데 취업 문제가 고민인가요? 1학년인데 좀 분량을 좀 만듭시다. 분량. 그래도 1학년한테 시험 문제가 오르니까 아니 고민한다니까? 아, 좋아. 저 요즘 대학교에 세태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 시사는 지금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이따 문제 풀 때 하고 그럼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강연을 어쩌다가 가끔 나가서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고등학생 같다. 반을 옮겨 다니는 고등학생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대학교 1학년이 느끼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가 뭐죠? 제가 대학에 갔을 때만 해도 엄청난 그 정신적 충격이었거든요. 완전 다른 해방감도 있지만 완전 다른 세계구나 여기는. 저도 그 충격받은 게 있는데 대학 들어가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니 학교에 이렇게 음식점이 많을 수가. 아니 돈가스를 파네? 이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 저는 내가 수업을 안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그래서 몇 년간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자,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등록금이 너무 얼마예요? 등록금이? 380만 원? 그치. 혹시 그 같은 학년 학생들, 그 과 친구들, 이런 시사에 대한 주제를 대화에 꺼내놓을 때가 있나요?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적도 별로 없겠네요, 그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의욕산 수업을 때문에 육산 소득이 미친 영향이 커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욕을 많이 했군요. 그렇죠. 그 평화시한 사람들 잡아가 그럼. 네.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이 대입을 위해서 저희가 막 시사인 한겨레 21 이런 거 다 챙겨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면접 때 이제 그런 거 물어볼까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는 조중동이 도움이 안 되죠. 그런 논술에. 아까 조중동 보고 뭐 논술 공부한다는 그 또라이들 보면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그게. 그래서 이제 한겨레 경향이나 시사 이런 걸 많이 봤군요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밝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신재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잠깐만 우리 이번 문제를 풀었나요? 풀지도 않았어 지금 보니까. 이번 문제를 맞추지도 않았나요 전혀? 맞추지 않았어. 뭐 이래? 뭐 이래? 어? 사회자가 뭐 이래 이거?
아, 후루꾸야, 후루꾸. 선물 드려, 일단. 어쨌든. 자, 2번. 맞힌 걸로 하고. 2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예. 자, 오늘 불안을 풀다 보니까. 네. 단편 영화 초대권 또 머니북 함께 또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다 가져가요. 예. 자, 그러면 3번 퀴즈로. 네. 예. 특별히 파악한 건 없어요, 두 분에게서 우리가. 3번 문제는 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도 결국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맞춰보십시오.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 저도 찾아서 답을 알았습니다. 만나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의혹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위장 전입, 위장 취업,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병역 기피, 다운 계약서, 탈세, 논문 표절,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득 누락 신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은행법 위반. 1번 신재민 전 장관 후보자, 2번 이명박 대통령, 3번 정운찬 전 총리, 4번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 5번 이현동 국세청장. 이 문제는 말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사람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잘 모르는 거 네. 찍어봅시다. 자, 찍어봅시다. 4번. 4번. 찍었습니다. 이분들은 말이죠. 3번. 3번. 예. 정운찬 전 총리입니다. 8건. 나머지는 7건. 김태호는 6건. 정운찬 총리가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다운 계약서, 탈세, 논문 중복,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득 누락 신고 이렇게 해서 8건. 이명박 대통령은 위장 전입, 위장 취업,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병역 기피, 소득 누락 신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이런 의혹이 7건 있고, 신재민 씨는 위장 전입, 위장 취업,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탈세,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득 누락 신고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중복, 소득 누락 신고, 은행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욕은 김태호 씨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총리가 못된 것도 있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레임덕이. 그런 면도 있지만 청문회 때 태도를 제가 분석해봤어요. 정운찬과 김태호. 김태호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네. 아까도 1번 문제에서 풀었습니다만 박연차 2008년 이전에는 몰랐다. 그러다 2007년 이전에 몰랐다. 2006년 5월 이전에 몰랐다. 그런데 2006년 6월 사진이 나온 거야. 둘이 만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단방에 드러날 거짓말을 했다는 점. 그럼 정운찬 총리 어떻게 했느냐? 기억이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나요? 예. 거짓말은 아니잖아, 일단. 그리고 이 장관 후보들 혹은 총리가 됐거나 후보가 됐던 사람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통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기본으로 깔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따로 관리. 네, 정부 차원에서 위장전입 없어? 1%에서 제외해. 부동산 투기 안 했어? 1%에서 제외해.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서 뽑아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나같이 공통상을 다 안고 있는지. 보통 우리는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하기 힘들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네. 13년 동안 17번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있어야 뭐 사고 팔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락할 소득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빈털털이에요. 네. 위장전입도 보통 이게 부동산 때문에 보통 하거든요. 네.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아무나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돼. 그렇죠? 네. 우리도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데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이분들은 할 이유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마지막까지도 결국 본인이 김태호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밀린 거죠, 힘에서. 그게 이제 한나라당에서 반대만 안 했으면 그대로 임명했을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결국에는 이거 갖고 그러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자기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나도 다 해서 대통령 됐는데 이 사람들 이건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날 뽑아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위장전입이나 뭐 부동산 투기나 뭐 탈세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 액수가 적으면. 아, 내가 이 정도까지면은 아유 그래 뭐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은 꼭 이래놓고 무슨 공정한 사회는 이런 개소리라고 자빠졌다는 얘기지. 법치사회. 법치사회. 공정한 사회. 하다가 열이 받았으나 다시 돌아와서. 네. 할아버지가 또 싫어하시는 사람도 누가 있어요? 이명박은 싫어하시는데 민주당도. 민주당도 싫어하시죠. 네. 민주당도 나왔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좀. 그렇지. 예. 한나라당에서도 혹시 멘트를 하십니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럼 한나라당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저기 많아요. 저 택시 타고 가면은 뭐 시작부터 이명박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님들 중에. 이분들 자세히 또 얘기하다 보면은 박근혜밖에 답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나서 네. 그래서 박근혜 이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박근혜 말은 얼마나 원칙적이냐. TV 보다가 아들 앞에서 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아유 나쁜 사람. 이명박 보면서 그랬거든요. 네. 나쁜 사람. 제 아들이 따라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 텔레비에 나오기만 네. 하면 아픈 사람이 이명박.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네. 아픈 거지. 아팠어. 좀 아프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아파요. 네. 자, 일단 선물. 아시아 리얼리즘 덕수궁 미술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덕수궁 티켓까지 포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요즘 주요 관심사는 뭔가요?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책 독서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보십니까 요새? 유시민이 쓴 국부를 세계사? 그렇죠. 네. 오래된 고전이죠.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참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면. 만약에 그 양반이 대통령이 나온다. 찍어줄 마음이 있어요? 좀 알아보고. 자, 알아보는 단계고 유인초는 안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혹시 이쪽에 유시민 뭐 전 장관 혹은 뭐 한명숙 전 총리 뭐 기타 이쪽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한명수 좀 일단 정치인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한 여성으로서 봤을 때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난 대선 때 투표권이 있었다 그러면은 누구를 찍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판단을 하는 것들이 대체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직관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딱 보니까 이 사람 그냥 나쁜 사람 같아 이런 거. 이 사람은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 딱 보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냥 네. 대통령 하면 안 될 사람 같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것도 했다고 그러고 저것도 했다고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혹시 괜찮을까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내려갔었는데 지방에 좀 다녀왔었는데 지방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학살이라고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왜 직권을 스스로 못 믿느냐? 4대강 사기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스스로의 직권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리고 민영화 특히 인천공항 민영화 네. 이거 혹시 빼돌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당신들의 직권은 스스로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나친 정보량 그리고 이제 그거 이 판단을 뒤흔하게 만드는 이 조중동의 이상한 논리들 이런 게 자꾸 막 머릿속에 들어 짬뽕이 돼가지고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내 말이 혹시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 사기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무식한 소리 들을까봐 시사라는 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기가 죽거나 나만 모르는 거 아니냐, 나만 무식한 거 아니냐 이럴 필요가 없는 분야가 시사인데. 예. 시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문제.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특임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도했던 민중당의 공약입니다. 주식 소유 상한 5%, 족벌 경영 금지로 재벌 해체. 문제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가 재벌 관련해 그동안 했던 발언으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분위기도 개선돼야 한다. 2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다. 3번, 나는 수원을 정조 대왕과 화성이 아닌 삼성 본사가 있는 도시라고 말한다. 4번, 재벌을 없애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고가 대표적인 공산주의적 사고이다. 5번, 이건희 저놈이 또 언제 해 처먹는지 뒤로 뭘 빼먹을지 모른다. 정답. 5번이라고 했어요. 제발. 5번. 네. 제발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맞추신 기념으로 똑같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의 독서 처방. 예. 자,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중당에 있다가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저 그래서 월간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막 굉장히 낙담했겠죠. 선거에서 다 졌으니까. 이때 자기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이따위 거 해서 뭐해? 어? 의원 하나 못 만드는데, 이런 거 해 뭐해? 하면서 박차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나라당으로 갔다는 거죠. 예. 한나라당이 아니었죠. 그때는 아니, 민자당. 민자당이었죠. 예.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있던. 근데 사실은 뭐 그때 이제 옮겨갔을 때만 해도, 김문수 지사가 뭐 그렇게 뭐 변절이니 배신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던 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굉장한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어쨌든 민주주의에 예. 일조를 했던 양반인 건 틀림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이 희석됐죠. 그 네. 소위 그 민정당의 색깔이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이른바 민주정부가 들어선 10년 동안에 한나라당의 야당성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바로 이재호, 김문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또 그 부자들, 이런 것들, 이런 그 대상들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그 기득권을 지켜주는 이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퀴즈 진행하기. 예, 5번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레임덕이 왔다고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국부가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정부가 지분 매각 계획을 세운 인천공항과 관련한 퀴즈입니다. 다음 중 지분 인수 유력 기업으로 거론되는 맥쿼리 그룹은 이명박 대통령의 누구와 연관돼 있을까요? 1번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 2번 아내 김윤옥 여사와 20촌 사이, 3번 못생긴 여자친구, 4번 딸이 위장 취업한 회사의 사장, 5번 아들이 함께 사진 찍은 히딩크 감독. 인천공항 지분을 정부가 매각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자세히 못 들었고 최근에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인천공항은 정말 세계 최고의 공항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말 비단결 같은 그런 공항인데 이런 공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거 어떻게 외국의 그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팔아야 된다. 이러면서 정부가 지분 49%를 외국에다가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 기업들을 앞으로도 더 이게 말하자면 흑자가 더 생길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수술해가지고 그 안에 금이 많겠지 하고 꺼내는 거하고 같은 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말이죠. 근데 그 공기업 민영화, 이게 소위 공기업 민영화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네. 외쳐대던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사회 인프라에 해당되는 뭐 공항, 철도, 항만 이런 거를 미국의 부시 정권 초기에 사모펀드에다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10년 전에 했던 짓들입니다, 이게. 네. 뭐 공항 민영에서 팔고, 공기업 민영에서 팔고, 전기에서 팔고, 그러면서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러니까 소위 뭐 선진화 방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뭐 선진화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 공기업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경영이 방만하고 경쟁력이 낮다 이런 이유를 드는데 이거는 이 인천공항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인천공항이 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동북아의 허브가 되겠다. 허브공항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평가 항목을 보면 환승부분 1위예요. 갈아타기 제일 좋다 이거죠. 환승부분 세계 1위. 그러니까 동북아 허브공항이 될 만한 자격 요건을 실제로 갖춰서 세계 1위가 됐어요 지금. 이걸 왜 팔아? 100% 정부 지분 가운데 49%를 떼서 외국한테도 팔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사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바로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맥커리 그룹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근데 그 맥커리 그룹과 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형의 아들이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뭐랄까요? 제 표현에 의하면 국가기관을 ATM 기계화하는 ATM 모든 대규모 거래에는 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분야든 4대강도 뭐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겠느냐. 너무 잘 되고 있는 곳을 국가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회사에다가 굳이 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가지니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네. 네? 이런 의심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할 의무는 국가에 있는 거죠. 정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직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2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2년 반 사이에 조용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챙기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는 일, 국가 재산이 어떤 개인의 사적 그런 재산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관심과 또 비판과 이런 검증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조중동이 나서서 그런 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비판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천공항이 뭐가 좋냐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 환승 거리가 짧다. 이것도 대단히 좋은 점이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공항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장기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예. 대기 시간이 장기간이에요. 하루 기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며칠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뭐 결항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표가 없는 사람이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웨이팅을 기다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소위 그 환승하는 때 비행기가 연결이 척척 안 돼가지고 새벽에 내려가지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공항이라는 것이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긴 터미널인데 그런데 세계공항 중에 이 인천공항처럼 이 장기 대기자를 위한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 찜질방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의자가 아니고 눕는 데도 있어요. 침실이 아예. 그러니까 시설이 호텔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안락하게 쉴 수 있는 만한 시설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중에 보면 이런 데 있습니다. 공항족들을 위한 무슨 인터넷 사이트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공항족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배낭여행 다니면서 공항에서 아예 숙소를 잡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인천공항 1, 2를 맨날 합니다. 시설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정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여행자들도 정말 위에 만들어진 합리적이고 잘 만들어진 공항인 거예요. 진짜로. 편의시설조차도.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이거 왜 파냐고. 자, 그럼 오늘 시청자 퀴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12년 동안 징병기피 2회, 입영기피 1회, 행방불명 2회, 입영명기 3회, 이 12년 동안 기피를 했어요. 당직 인선부터 독선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당무 운영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대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독선적인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목을 붙여주세요.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뭐 으르렁 됐죠. 뭐 주로 홍준표 최고위원이 계속 잽을 날렸는데 두 분이 그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러브샷도 하고 저렇게 얼굴 부비부비하면서 화해를 했다. 화해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갖고 놀았어요. 예. 근데 실제 화해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예.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이 취해서 화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술이 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오늘 예. 나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두 분은? 너무 몰라서 죄송하고요. 아니야, 뭐 죄송합니다. 심심해서 나왔는데 뭐. 와서 저한테는 제 의지를 좀 깨닫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커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다니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모양. 오늘 출연 소감을 간단하게. 시사랑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나옵시다. 좋습니다. 그때 점검해가지고, 그때도 만약에, 뭐 크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 받아갈 그 출연료 다 토해내는 걸로. 자, 매력 DNA,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 요것도 한번 좀 보세요. 자, 저희가 한겨레 신문 구독권,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무식할 정도의 성실로 요령 없이 일하셔서 지금 저희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셨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신 분입니다. 20대에 가진 것은 청춘과 엄마뿐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로맨티스트시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제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일이 있다면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때입니다. 왜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정권을 두둔하시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언성이 높아져 오가다 보면은 저도 슬퍼집니다. 저희 고향집에서는 20년이 넘는 동안 조선동아일보가 끊어진 적이 없고 요즘엔 조중동이 끼워주는 각종 스포츠 신문에 지역신문까지 합쳐서 7개의 신문을 구독 중이신 아버지십니다. 보수 언론이 아버지가 성인이 되신 이후에 정치적 세계관을 철저히 교육시킨 겁니다. 활자 중독인 아버지는 그 많은 신문들을 모조리 다 읽는 기염을 매일 토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겨레가 집에 오면 분명 밀어내다가도 결국에는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도 스스로 내 생각이 어쩌면 정답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게 어떤 희망의 순간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오는 9월에는 한국에 읍게 될 텐데요. 가기 전에 저희 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놓아두고 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연으로 한겨레 신문 1년 구독권을 신청하신 현모양,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면접 때 좌파임을 떳떳이 밝혔던 탓인 줄은 모르겠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청년입니다. 김문수처럼 행동한다면 조선일보로 또 갈아타셔야겠네. 먼저 방송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정당 때부터 한나라당까지 미연에 간부셨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꼴을 받고 그것이 저를 진보주의자로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연은 1996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노총 배지를 달고 있던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조선일보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듣고 분개한 저는 코 묻은 돈으로 한겨레를 정기 구독하게 됩니다. 지국이 없어서 하루 밀려 신문을 받았던 저는 당시 조선일보를 가장 이상적인 신문으로 여기셨던 어머님이 한자도 없는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을 본다라는 빈잔에 사춘기 반항심으로 저항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돼갑니다. 취직 문제로 죄송한 마음에 내려가지도 못하는 저는 어머니를 전적으로 보살피는 저의 형에게 한겨레 신문을 보냈으면 합니다. 집안 사정이라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진보적이던 형도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제가 직접 보내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1년이 끝나는 시점엔 저도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당히 한겨레 21, 시내 2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까지 간지나게 정기 구독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황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도록 이분들을 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부를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출연자들이 다
단 한 사람도 알 수 없었던 이야기로 다 채워졌던 뉴욕타임즈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